어도 대표 민희진 씨의 그 뉴스가 그 기자회견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가서 봤거든요. 요즘 계속 뉴스가 그거 뜨길래 조금 관련된 이런 문장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했던 내용들도 이제 오늘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오늘 기자회견 봤어요? 라는 문장.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중국어로 뉴스가 신원이거든요. 今天看了记者招待会嘛，记者招待会，记者招待会라는 표현도 쓰긴 씁니다. 기자, 기자들을 초대한, 맞아요. 记者招待会. 今天发布会看到了吗?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记者招待会,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들을 초대해서 뭐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 또는 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의 대변인이 나와서 또 뭔가를 한다, 뭔가를 발표한다, 기자들을 모여놓고 아주 중요한 뭔가 발표를 하다. 采访은 아니에요. 采访은 인터뷰예요. 发布会 맞습니다. 发布会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면은 记者招待会 해도 되고, 또는 新闻发布会라는 표현도 씁니다. 신문은 보통 뉴스잖아요. 新闻发布会. 신문은 중국어에서 뉴스인데, 发布会는 그걸 이제 선언하다, 선언하는 회의라고 해서 新闻发布会 하면은 보통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 민희진 씨가 열었던 그런 거는 新闻发布会보다는 记者招待会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민희진 씨 같은 경우는 뭐 큰 어떤 대형 큰 뉴스를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입장을 막 기자들을 초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제 기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记者招待会가 더 적절하고, 뭐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하는 뭐 외교부의 대변인이 나와서 어떤 뭐 대통령의 어떤 뭔가를 전한다, 국민들에게 전한다, 이럴 때는 新闻发布会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你看今天的新闻发布会了吗？你看了今天的新闻发布会吗? 이렇게 해도 되고요. 你看今天的新闻发布会了吗? 해도 괜찮아요. 네. 你看今天的新闻发布会了吗? 자, 일부만 봤어요. 제가 TV를 켰을 땐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일부분만 봤다. 어쩌지만, 일부분만 할 때 뭐가 들어가죠? 采访은 인터뷰입니다. 采访谁? 누구누구를 인터뷰하다. 부사 하나, 오직, 어쩌지만 할 때 나오는 只를 넣어서 일부분만 봤다. 看了只有一部分. 看了只有一部分 이렇게 쓸까요? 只有一部分 일부분만, 看了只有一部分的또 아닙니다. 只看过一部分, 只를 동사의 앞에 붙여야 돼요. 只看了一部分. 只看过一部分 해도 되고, 只看了一部分. 보다, 칸, 동사의 앞에다가 只를 붙이거든요, 보통. 只有一部分 할 때, 只有一部分 이것도 이제 중국어 문장에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쓰냐면은 只有一部分이 어떤 문장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 때, 只有一部分没看到. 만약에 일부분만 못 봤다. 只有一部分没看到. 只看了一部分, 只有一部分,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只有一部分 하고, 만약 只有一部分이가 전체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 왔을 때 只有一部分못 봤다. 이럴 때는 只有一部分没看到.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일부분만 봤다 할 때는 只看了一部分. 근데 只有一部分을 또 주어로 써서 只有一部分看了 이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看了只有一部分 이렇게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봤다 할 때는 只看了 그리고 뒤에다가 一部分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只看了一部分. 만약에 看了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넣으려면 看了一部分 하면 돼요. 그냥 只有를 생략하고 看了一部分 해도 되는데 看了只有一部分 이렇게는 말하지 못해요. 只看了一部分. 我开电视的时候几乎结束了. 几乎结束了.
자, 지메니 문장 무사. 只看过一部分我打开电视的时候快结束了 맞아요. 几乎结束了 이게 几乎는 거의 几乎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적인 뭔가를 말할 때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오늘 이 교실에 와야 되는데 10명이 거의 다 왔다 할 때 지후 또 라일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거의 끝나가다 할 때 이 거의가 끝나다는 이게 동사 앞에 붙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지후를 안 써요. 快了잖아요. 곧 어쩌지 돼 간다.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거의랑 한국어에서는 이게 거의를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거의에 상응하는 그 지후가 이런 문장에서 안 들어가요. 엘사는 지금 오셨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동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할 때는 快了 이걸 쓰면 돼요. 어떤 동작이 무슨 곧 일어난다 할 때도 快了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마 快下班了 엄마가 곧 퇴근한다. 이럴 때도 快了를 쓰지만 뭔가 곧 끝나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끝나는 그 상황이 곧 다가오는 거랑 같잖아요. 사실은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그 상황이 곧 이제 다가온다. 이 상황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快乐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해요. 快结束了 이렇게 쓰지 几乎结束了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기자회견할 때 지금 밖이라서 내일 복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엘사님 감사합니다. 네, 들려주셔서 나중에 복습하세요. 그래요. 지금 연휴라서 또 더구나 그죠?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곧 끝나간다. 어떠한 상황이 곧 다가온다 할 때 快了 혹은 快要를 붙여도 돼요. 快要了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就要도 돼요. 就要, 快要, 快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봤다. 只看了一部分我打开电视的时候差不多就要结束了. 差不多도 쓸 수 있습니다. 差不多 差不多도 이것도 쓸 수 있어요. 几乎就要结束了 이건 어색해요. 几乎就要结束了 이건 어색합니다. 지후는 이럴 때 안 쓰고 差不多就要结束了 혹은 差不多를 빼도 돼요. 我打开电视的时候差不多就要结束了我打开电视的时候就要快要结束了就要结束了 해도 돼요. 几乎就要结束了 이거는 잠깐만 들어본 적 없어 거의. 几乎就要 없어요. 검색해봐도 이런 문장이 几乎就要 그래서 快要就要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只看了一部分我打开电视的时候差不多就要结束了 자, 지난번에 우리 못했던 그 문장들인데요. 이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요 아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기입니다. 접속사죠. 出发前大家详细阅读了相关资料땡땡尽快熟悉当地的情况 出发前 출발하기 전에 지금 방송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방송 종료하겠는지라 이게 뭔가 메시지가 떴는데 괜찮아요? 계속 나가고 있죠? 잘 들립니다. 그렇다요. 갑자기 이게 제가 컴퓨터에 뭐 창구를 너무 많이 켜놔서 그런가 보다. 아까 뭐 작업한다고 편집 프로그램이랑 켜놓으니까 좀 컴퓨터가 잠깐만요. 불필요한 거죠. 일단 다 꺼버리고 다시 방송할 때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니까 이게 막 문제가 가끔씩 중간에 생기는 것 같아요. 자, A라고 했습니다. 박성우님은 A.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变
오늘 이게 아마 우리 예전에 많이 다루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접속사들 예전에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로 미뤘어요. 以便, 以治, 以免, 从而. 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정답은 以便 맞습니다. 以便이에요. 便이 편리하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以便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뒷문장에 쓰이거든요. 앞에는 어떤 해결 방법을 하나 말하고 뒤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편리하도록. 뒤에 오는 이 상황에 편리하도록.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以便을 넣어서 出发前大家详细阅读了相关资料. 출발하기 전에 다들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읽었다. 왜 그랬냐? 尽快熟悉当地的情况. 빨리 당지의 상황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익숙하게 하기 위한 거기에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뒤에 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상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앞에 이 일을 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以便은요, 무엇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뒤에 나오는 이 일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접속사입니다. 네. 出发前大家详细阅读了相关资料. 조금 이게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거예요. 出发前 출발하기 전에 大家详细阅读了相关资料以便尽快熟悉当地的情况. 출발하기 전에 모두들 현지 상황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 두 번째 문장이 앞에 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모두들 현지 상황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관련 자료를 자세히 읽었다. 以治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요 문장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以便을 우리 이런 상황으로 쓴다고 했죠. 以便에 대해서 문장 몇 개 더 볼게요. 일단은 뒤에 이제 한 개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다음에 연락하기 편하게 내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어라. 이걸 以便을 넣어서 어떻게 말할까요? 以便을 넣자면은 이렇게 하자. 이 상황에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하기 편하게 앞에다가 以便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앞문장에다가 나에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라. 이걸 말하면 돼요. 나한테 전화번호 하나 남겨.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给我留一个 전화번호 남겨라. 你给我留一个电话吧. 이렇게 말하면 돼요. 给我一个电话号码 해도 돼요. 박성우님 적으신 것처럼 给我一个电话号码以便下次联系很方便. 和을 이럴 때 넣지 않습니다. 뒷문장에.和는요 보통 서술할 때 쓰거든요. 다음에 연락하기 아주 편하게, 한국어로 넣으면 앞문장 다음에 연락하기 아주 편하게 내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줘라. 아주를 넣으면 어때? 한국어는 다음에 연락하기 편하게 좀 번호 하나 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흔하지 않나요? 다음에 연락하기 아주 편하게 내게 전화번호 하나 줘라. 이렇게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제가 느낌상으로는 좀 연락하기 편하게 좀 전화번호 하나 줘. 이제 여기 허는 넣지 않습니다. 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락이 아주 편하다. 联系뭐很方便. 굳이 안 넣어도 될 걸 넣는 느낌. 이게 한국어 문법상으로는 이게 맞는,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안 넣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중국어는 이거 넣으면 안 되거든요. 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술할 때만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这个联系方式很方便. 이게 진짜 너무 편리하다. 무엇이 너무 편리하다.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以便 앞에 들어갔잖아요. 무엇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한국어에서도 무엇을 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무엇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지. 무엇을 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한국어 문법상으로도 제 느낌상도 문제가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넣어요. 아주를. 아주는 이 연락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술할 때는 아주를 쓰지만은 중국어에서도 헌을 이럴 때 이것을 안 넣거든요. 앞에 이변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以便下次联系方便 그냥 하든지 혹은 연락하기가 쉽다, 뭐 편하다 할 때는 연락하다 联系 앞에다가 好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好联系 요런 표현법도 있어요. 以便下次好联系 동사 앞에다가 하오를 붙이면 이 동작을 하기가 편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또 괜찮습니다. 以便下次好联系给我留一个电话号码以便下次联系以便下次联系以便下 다음에 연락하기 편한 以便下次联系 해도 돼요. 以便下次联系 해도 되는데 더 잘 편하게 연락하기 위해서 할 땐 以便下次好联系 여기 잘 연락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게 빨리 쉽게 연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好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很方便的 很은 절대 안 넣어요. 그래서 你给我留一个电话吧以便下次好联系 더 쉽게 너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문장 또 하나 볼게요. 그를 돌볼 수 있도록 저희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를 저희 집에 머물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以便 그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 게 좋다. 먼저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냥 타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저희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상대방한테 어떤 이제 건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건의할 때. 그더러 그 사람으로 하여갈 때 랑타 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아주 불편해서 조금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뭐 한동안 이제 좀 거주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돌볼 수 있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약간 제가 머무르다는 표현을 썼는데 머무르다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오래 장기간 좀 보살피도록 하려면은 보살펴드리려면 그가 우리 집에 있는 게让他在我家以便好照顾他 머무르다 동사를 뭐로 할지 住로 해도 돼요. 혹은 待로 해도 됩니다. 让他待我家让他在我家 在는 보통 在我家 하고 뒤에 어떤 동작이 오면은 좋죠. 让他住在我家 그다음에 그 사람을 돌보려고 하려면 그 사람 우리 집에 잠시 동안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让他 이럴 때는 住 해도 됩니다. 留在我家居住在도 안 써요. 留在는 우리 집에 아니 留在我家 우리 집에 남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留는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지금 잠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9명은 집에 가고 你先留在这里吧. 너 잠깐 여기 남아 있어. 이럴 때는 남아 있다, 留在这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집에 데려와서 여기에 이제 머무르다, 여기에 잠깐 살게 하다 할 때는 待在我家라든지 혹은 住在我家 해도 돼요. 그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이제 좀 한동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让他住在我家혹은 待在我家好了，让他住在我家好了，以便照顾他， 그를 돌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다 가고 그 사람만 남겨둘 때는 留在这里. 다른 사람만 다 가고 여기 있을 때 내가 남아 있을 때는 留在这里. 혹은 留在는 어디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大家都下班了，只有我留在公司里加班.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 나만 지금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고 있다. 이럴 때, 그러니까 남아 있다 이 표현이에요. 남아 있다. 이 문장은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 집에 데려오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留在는 좀 어색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집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한 몇 달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집 뭐 가족이 와서 이제 데려가려고 해. 다시 지금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哎呀让他继续留在这里吧. 이럴 땐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집에 남아있게 해주세요. 원래 계속 있었던 그 상황인데 만약에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다면은 让他继续留在这里吧. 계속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留在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원래부터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留在를 쓰는 게 좀 어색해요. 그냥 住在我家 혹은 待在我家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깐만 지금 박성우 님이 以便好照顾他 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하오照顾他 라는 표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好好照顾他以便好好照顾他는 되지만 앞문장에 아까 好联系가 됐잖아요. 그걸 이제 연락하기가 좀 쉽게 할 때는 好联系를 쓸 수 있는데 好照顾 好照顾는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떤 아이들은 되게 이제 보기 쉽잖아요. 이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막 유치원 가보면은 되게 순하고 막 이제 규칙을 잘 따르고 이런 아이들은 好照顾 그러니까 보기 편하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막 이제 막 장난치고 막 이게 막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하면서 되게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不好照顾 돌보기 쉬운 아이는 好照顾这个孩子很好照顾他不好照顾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好照顾不好照顾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사람이 건강상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잘 돌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好照顾他를 안 쓰고 好照顾 뒤에 타도 못 와요. 他很好照顾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돌보기 쉽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사람이 이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돌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照顾 앞에다가 뭔가 부사를 하나 붙이려면은 以便好好照顾他好好 쓰는 게 좋아요. 잘 그 사람을 잘 내가 잘 돌보려고 뒤에 好照顾는 뒤에 목적어 타가 못 옵니다. 타 好照顾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아주 돌보기 편하다. 되게 사람이 성격도 좋고 약간 병원 규칙을 잘 따르니까 이 사람은 좀 돌보기 편하네. 좀 편하다는 뜻입니다. 하오, 동사 앞에 하오가 왔을 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비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비엔 하하
照顾他 이 표현이 더 적절해요. 이해되셨나요? 好照顾 뒤에 타는 못 붙어요. 목적어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让他住在我家好了以便照顾他 혹은以便好好照顾他 그 사람을 내가 잘 돌봐드릴 수 있도록 그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메니 문장이 괜찮아요. 让他住在我家好了以便照顾他 요대로 쓰셨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일 발표할 수 있게 오늘 자료를 꼭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자료를 꼭 잘 준비해야 돼요. 당신 오늘 꼭 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 你今天꼭 어쩌지 하라. 一定要 자료, 材料. 你今天一定要把材料잘 준비해라. 准备好. 准备好了吗?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잘 준비해둬라. 你今天一定要把材料准备好. 今天一定要准备好材料,资料 해도 됩니다. 以便明天能发表. 좋습니다. 你今天一定要把材料准备好. 你今天一定要准备好材料, 资料 다 괜찮아요. 以便明天以便明天能发表 여기다 능을 넣으셨구나. 내일 발표할 수 있게 내일 발표할 수 있게 以便明天 능을 넣어도 以便明天能发 능을 넣어주면 이것도 중복. 그러니까 능을 보통 안 넣거든요. 그냥 내일 발표하는 일에 편리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변 자체에다가 이변 자체에 이미 뒤에 오는 이 일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게 들어간 뜻이기 때문에 능은 빼주는 게 좋아요. 以便明天发表 하는 게 좋아요. 그냥 以便明天能发表 하는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냥 以便明天发表你今天一定要把材料准备好以便明天发表. 그러니까 앞에 이 일을 꼭 해라. 이 일이 편리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以便 하고 뒤에다 이렇게 明天发表를 넣어주면 돼요. 今天一定要好好准备资料以便明天发表.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도 좋아요. 今天一定要好好准备资料以便明天发表. 그러셔도 돼요. 자, 以便의 자, 고양이가 왜 자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요거 마지막인데 이 파일들은 나중에 찾기 쉽도록 분류 보관해야 한다. 자, 이 표현 좀 어렵죠? 이 파일들을 분류 보관해라. 분류 보관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따르다. 안이잖아요. 종류라는 레이를 붙여서 안 레이 보관 하면 돼요. 안 따르다. 레이 종류.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다. 라는 표현. 그래서 안 레이 보관 하면은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해두다. 이런 뜻입니다. 잘 분류해서 보관하다. 안 레이 보관. 그러면 이 파일들 这些文档要按类保管. 앞부분은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这些文档要按类保管以便以便以后容易找到. 이것도 괜찮아요. 以便以后容易找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这些文档要按类保管以便以后查找方便. 查找 找到는 그냥 찾다.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를 찾다. 이것도 되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다. 어쨌든 找到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뭐든지 다 찾다는 뜻이고 여기는 이게 파일들은 뭔가 내가 더 자세하게 뭔가 이게 검색해서 찾아내는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 검색해서 찾아낸 파일.
그래서 요럴 때는 자자오라는 단어를 써요. 요것도 찾다는 뜻인데 약간 찾다, 그러니까 조사하다, 수사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자자오 단츠, 낱말을 찾아보다. 목격자를 찾다 할 때도 자자오 무지者. 분실된 서류를 찾다, 자자오 丢失的文件. 요것도 요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잘 찾아보다. 뭐 여러 많은 자료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자료를 이렇게 막 찾아보다 할 때도 자자오 요 표현을 쓰거든요. 사전에서 뭔가를 찾아보다 할 때도 在字典上查找汉字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这些文档要按类保管以便以后查找方便。这些文档要按类保管以便以后查找方便.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몇 개 접속사 또 3개 있었죠. 이게 지금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는 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중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자, 아까 접속사 以致가 있었잖아요. 以致. 요거예요. 以致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 어떠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이 문장을 보면은 그는 일하는데 너무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렀냐?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致가 까지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는 일하는데 매우 열중한다. 그리고 以致 뒤에다가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비엔이랑 같이 뒷문장의 앞에다가 씁니다. 그는 일하는데 매우 열중하다. 他工作非常他很认真工作以致都忘了吃饭. 이거 괜찮아요. 그렇게 써도 돼요. 以致 어떠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他工作非常专心. 자, 박성우님 적어주신 他很认真他很认真他很认真的工作他很认真的工作他很认真工作 좋습니다. 很认真工作 이것도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뜻이 맞는데 이 문장은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그 열심히 하는 정도잖아요. 他很认真工作는 우리가 보통 평소에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한다. 이 정도의 좀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보통의 서술문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한다. 근데 굉장히 막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일한다 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는 工作非常专心 요걸 쓰면은 很认真 工作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连饭都忘了吃了 连조차도 连 넣으면 되겠죠. 连饭都忘了吃了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밥조차도 먹는 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他工作非常专心以致连饭都忘了吃了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以致连饭都忘了吃了 자, 他工作很专心以致连饭都忘了吃了 자, 그 다음에 그는 거물이라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자, 이 문장도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지를 넣으면 돼요. 앞부분에다가 그는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거물이라 불릴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질 근데 뒤에다가 거물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뒤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요거는 문장이 조금 우리 평소에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겁니다. 그는 他是这个领域最有影响力的人物. 이 영역에서 他是这个领域
最有影响力的人物,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以致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냐? 被称为巨头, 어떤 분야의 굉장히 막 거물급 인물이라고 할 때는 被称为巨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被称为 불리우다, 거물이라고 불리울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거예요. 他是在这方面有最影响力的人。有最影响力，最有影响力的人입니다. 有最影响力的人이라는 표현 안 써요. 틀렸어요, 그거는.最影响力, 最有影响力, 最 가장影响力는 영향력 명사잖아요. 명사 앞에다가 가장 이렇게 붙으면 어색하지. 가장 영향력 있다 하면 이게 형용사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最有影响力的人 이러면 돼요. 그래서 他是这个领域最有影响力的人物，以致被称为巨头。以致被称为巨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접속사 우리 지금까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거라서 어렵죠.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면이라는 접속사가 또 하나 있었죠. 이 이면은 뭐냐면은 면은 또 뭐예요? 면하다잖아요. 면하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면할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이면은. 그래서 이 문장 보세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앞문장에다가 좀 일찍 일어나 학교에 늦는 일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장의 앞에다가 또 이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이건 쉽죠? 早点起床吧 좋습니다. 박성우님 早点起床吧以免迟到学校 迟到学校라는 표현 안 씁니다. 上学迟到 맞아요. 以免上学迟到以免的라고 또 지메님 속 이면 하든지 免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以免的는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쓰는가? 以免的안 써요. 以免 혹은 免的上学迟到 둘 중에 하나. 네. 그래서 上学迟到 迟到学校라는 표현이 안 써요. 迟到 뒤에 学校가 목적으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다가 上学잖아요. 上学迟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早点起床以免上学迟到. 学校迟到 그럼 学校迟到 学校迟到도 안 되지. 학교 지각하다. 한국어에서는 학교 지각하다 이렇게 쓰지만은 이 중국어에서 학교 学校迟到는 나 지각했다. 我迟到了는 되지만 迟到 앞에 학교가 오면은 학교가 명사잖아요. 학교가 어떤 명사화 학교라는 뭐 어떤 이게 지각하는 그 동작을 한 사람이 앞에 와야지 학교가 앞에 오면 안 돼요. 근데 上学는 이게 그거잖아요. 동사잖아요. 학교 가는 일에 있어서 지각했다. 이거기 때문에 上学 뒤에다가 迟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学校는 그 장소잖아요. 명사이고. 그래서 学校迟到라는 표현을 이거口语에서는 쓸 수 있나? 学校迟到. 学校迟到了. 안 써요. 上课迟到라든지 上学迟到는 다 돼요. 근데 学校迟到는 안 씁니다. 학교가 지각했다. 학교
나 학교 지각해. 한국어는 되네. 한국어는 이거 쓰네요. 나 학교 지각했어. 한국어는 되잖아요. 중국어는 안 씁니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는. 한국어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지각했다지 학교가 지각한 게 아니잖아요. 지각하다의 동사 앞에 학교가 붙으면 학교가 막 주체가 돼서 문장의 주어가 돼서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각했다.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학교 지각했어는 지각한 사람이 나이지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 문장에서는 学校迟到了 이렇게 못 씁니다. 迟到 앞에 명사가 오려면은 그 지각한 동작을 한 사람이 와야 돼요. 我迟到了 혹은 我上学迟到了 我上课迟到了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장소를 나타내는 学校는 못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早点起床以免上学迟到早点起床以免上学迟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문장. 길을 건널 때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길을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이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뒷문장에다가 이면하고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다 이걸 넣으면 돼요. 길 건널 때 조심해.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이 표현을 우리 예전에 한 것 같은데. 过马路时注意安全以免发生意外. 小心. 注意하고 小心이 나왔는데 过马路时注意安全. 안전에 조의하라. 안전을 만약에 붙이게 되면은 注意安全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小心을 만약에 넣으려면은 小心安全이란 표현은 안 씁니다. 이게 注意라는 것은 이렇게 의지라는 이가 들어갔잖아요. 注意, 그러니까 주의하다. 약간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적으로 주의하다 할 때 注意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전에 주의하다, 안전에 조심하다 할 때는 注意安全 이렇게 쓰고 小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진짜 위험한 상황에 내 몸을 조심하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앞에 뭐가 부딪힐 어떤 상황이 놓는데 얘가 다 딴짓하다가 이제 막 부딪힌 상황에 닥쳤을 때 옆 사람이 야 조심해 할 때 이럴 때 이건 몸으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가 몸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小心 하지 注意를 안 씁니다. 그 길을 건널 때도 우리가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 몸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过马路时要小心. 만약에 안전을 안 넣는다면 过马路时要小心. 이 표현을 많이 써요. 过马路时要注意를 안 쓰거든요. 过马路时要小心. 만약에 굳이 꼭 注意를 쓰려면은 过马路时 하고 박성님 적으신 注意安全. 안전에 조심해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조심하다지만은 중국어에서는 이 注意하고 小心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小心을 쓰려면은 过马路时要小心 이렇게 쓰고 보통 过马路时要小心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막 길 건널 때 조심해 차 조심해 할 때 차를 조심하는 게 그냥 내가 마음으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을 잘 가누면서 이렇게 차가 안 올 때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행동을 조심해서 할 때는 小心을 많이 써요. 그래서 过马路时要小心以免发生意外. 发生意外 이건 아주 잘 쓰셨어요.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다 할 때 发生意外 이 표현을 씁니다. 过马路时要小心以免发生意外. 过马路时要小心以免发生意外.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들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건 또 새로운 거예요. 이면까지는 지금 뒤에 오는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상황, 그러니까 대체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앞에 오는 그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었다면은 이것은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 접속사 총얼가 있잖아요. 총얼. 총얼은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어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문장에 그들은 방법을 개선했다. 총얼 그렇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총얼은 네, 오늘 접속사들이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우지 않았던 그런 좀 딱딱한 접속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개선했다. 他们改进了方法，从而 업무 효율을 높였다. 어떻게 할까요? 他们改进了方法，从而改善了办法，从而提高了业务效率。改善了办法。改善了生活。 잠깐만요. 이게 改善하고 改进 조금 다른 표현인데 他们通过改进方法从而提高工作效率. 改进이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改进입니다. 改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삶을 개선, 改善了生活.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을 개선해 줬다. 이럴 때 삶에 대해서 생활이나 이런 데 대해서 改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업무 효율에 대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일하는 어떤 걸 이제 개선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다 개선하다인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때 改善方法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떤 방법을 개진했다. 改进. 改进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한국어로 개진하다, 개량하다, 개수하다, 개선하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改进生产工具,改进了生产技术. 이렇게 改进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적으로 뭔가를 개선하다 할 때 改善을 보통 안 써요. 중국에서는 改进을 많이 씁니다. 개진하다. 한국어에서는 개진하다 말 안 쓰잖아요. 이거 改进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개진하다인데 개진하다란 말 없죠? 들어본 적이 없네. 다 한국어에서는 개선하다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적인 뭔가를 개선하다 할 때는 改进을 씁니다. 改善은 보통 그냥 생활적인 거, 생활적인 무언가를 생활을 개선했다. 이럴 때 改善了生活. 뒤에 보통 生活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改进을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생산 기술을 개신하다, 뭐 기계 조작 방법을 개신하다, 개선했다 할 때도 다 改进을 써요. 그래서 他们改进了方法，从而提高了工作效率。他们改进了方法，从而提高了工作效率。 业务效率라는 표현도 있긴 있는데 工作效率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업무 효율. 한국어에서 업무 효율이지만 중국에서는 공작 효율입니다. 工作效率를 많이 써요. 从而提高了工作效率. 改进了方法从而提高了工作效率. 자, 마지막 하나. 낡은 기계를 교체하여서 생산력을 높였다. 낡은 기계를 교체해서 교체하다. 更换了. 낡은 기계는 旧机器. 更换了旧机器. 앞부분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뒤에 从而 생산력을 높였다. 지메니 문장에 从而提高了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앞문장에서 他们通过改进方法从而提高了工作效率.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내는 러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从而提高了工作效率. 자, 낡은 기계를 교체해서 생산력을 높였다.
更换了旧机器从而提高了生产力 좋습니다. 생산력을 높였다. 提高了生产力.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뒤에提高 뒤에 이제 목적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更换了旧机器从而提高了生产力. 更换了旧机器从而提高了生产力.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앞문장에 나왔던 접속사 以便, 以治, 以免, 从而라는 네 가지 접속사. 요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일상적인 거위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뭐 虽然, 但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막 많이는 나오질 않아요. 약간 문체적인 표현에서 서류나 이런 데서 나올 법한 표현들이긴 한데 그래도 쓰긴 쓰거든요. 이비엔을 좀 많이 쓰긴 써요. 以治, 以免, 从而 이것도 뭐 우리 지금까지 했던 접속사보다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중국어 문장이라 이런 데서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남은 문제 한두 문제밖에 없는데 할게 볼게요. 有点, 이걸 어느 위치에다가 넣으면 정확한 문장이 될까요? 他虽然答应了可是答应的勉强他虽然答应了可是答应的勉强 C. C.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몇 분 더 듣고 계시는데 오늘은 조용히 들으시는 타임이신가요? 자, 정답은 C 맞습니다. 勉强은 좀 억지로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 可是答应的勉强有点勉强 형용사예요. 이게 잠깐만. 勉强 형용사 동사로도 한신이 맞지 못하다. 동사 형용사 부사 다 돼요. 이게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他虽然答应了 그는 비록 대답을 했지만 可是答应的有点勉强 근데 대답을 좀 어쩔 수 없이 좀 억지로 겨우겨우 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은데 약간 상황상 강요당한 뜻이 억지로 했다는 뜻입니다. 答应的有点勉强 정답은 C예요. C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요. 他虽然答应了可是答应的有点勉强 자, 다음 문제. 从这里那所大学的塔不看见看不见看得不见看不得见 B. 박성우님. 자, 다른 답 있나요? 정답은 B 맞습니다. 从这里看不见那所大学的塔 그 대학의 타워가 안 보인다. 看不见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보인다 해도 여기 답이 없습니다. 보인다 할 때는 看得见입니다. 看得不见이라거나 看不得见이라는 표현 없어요. 不看见도 不看见도 그냥 不看은 있지만 不看见잘 안 써요. 不看没看见没看见 보지 않았다. 没看见 근데 不看见 잘 안 써요. 不看 북한은 의도적으로 我不看那部电影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체가 그걸 이제 선택해서 그걸 안 본다 할 때 我不看那部电影 한데 我不看见那部电影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수어가 그런데 대학교의 양사인지 수어가 대학교의 양사예요. 一所大学 대학교 수어가 대학교의 양사입니다. 탑의 양사 아니에요. 탑의 양사가 뭐 이주어다. 이주어였었나? 이주어다였을걸요? 잠깐만요. 저도 잘 생각이 안. 이주어다.
이조 맞아요. 이조 탑의 양사는 이조다입니다. 요거예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는 이수어 다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看不见, 안 보인다 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있을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请你明天 A 多拿几本英文杂志来 B 几本英文杂志多拿来 C 拿多几本英文杂志来 D 几本英文杂志拿多来 정답은 请你明天 했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너 내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요구를 하는 문장입니다. 영문 잡지를 어쨌든 좀 많이 가져오라는 문장이겠죠. 영문 잡지를 좀 많이 가져오라 라는 표현입니다. 박성우님 A라고 하셨네요. 多拿几本英文杂志来几本英文杂志多拿来拿多几本英文杂志来几本英文杂志拿多来拿多来라는 표현 없어요. 정답은 A 맞습니다. 영문 잡지를 좀 많이 몇 권 더 많이 가져오라 할 때 请你多拿来 그냥 많이 가져오라 할 때는 多拿来 하면 되는데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갔잖아. 이럴 때는 多拿英文杂志来 이렇게 붙어요. 꼭 多拿입니다. 拿多는 절대 아니에요. 拿多는 어떤 상황에서 쓸까요? 拿多는 우리가 잡지를 이제 한 사람이 2권씩만 가져라고 했어요. 어떤 행사장에 가서 잡지는 한 사람이 딱 2권씩만 가져가세요 했는데 한 사람이 5개를 가졌어. 그러면은 정해진 규칙은 이제 2개만 가져가는데 5개나 가져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이럴 때 아야 니 놔둬라. 동작의 뒤에다가 도어가 붙을 때는 그걸 너무 많이 했다 이거고요. 동작 뒤에 앞에다가 도어가 붙으면 많이 도어나 많이 하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똑같은가? 그러니까 먹다라는 치로 하면은 우리가 밥 먹는 상황에서 먹기 전에 하는 말이 아야多吃点 많이 드세요. 多吃点 이고 식사 끝나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막 배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아야 我吃多了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어나 할 때는 아직 그 상황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많이 가져오라 이거고 나도 할 때는 이미 그 동작이 끝나서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다. 야, 니 놔둬라. 이럴 때 너무 많이 가졌어. 그 동작이 이미 끝나서 그 동작이 이미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B하고 D는 틀린 문장이에요. 几本英文杂志多拿来 이렇게 말 안 합니다. 拿多来 이 표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정답은 请你明天多拿几本英文杂志来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런 힐링 중국어 문장 가져왔습니다. 不在愤怒的时候做决定，人在愤怒的时候智商是0。永远不要拿别人的错误惩罚自己，生命豁达一些，不计较，不生闷气，平静地告诉自己不值得。무슨 뜻이냐면은 不在愤怒的时候做决定. 이제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분노할 때 그 감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라. 분노했을 때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 人在愤怒的时候智商是0. 사람이 분노했을 때 IQ는 제로라고 0이라고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분노하고 그랬을 때. 人在愤怒的时候智商是0. 永远不要拿别人的错误惩罚自己. 절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
生命豁达一些. 인생에 있어서豁达는 이게 뭐냐면 한자 그대로 보면 이게 활달하다잖아요. 활달하다. 뭐냐면은 인생에 좀 너그러워라 이런 뜻입니다. 호어다. 다 내려놓고 밝게 이렇게 넓게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호어다 이些. 부지장 막 사소한 것 막 따지지 말고 不生闷气 막 혼자서 막 속상해서 막 울적해 하지 말고 이거예요. 生闷气가闷이게 답답하다는 뜻이잖아요.闷 뒤에다가 치가 그냥 生气하면 화가 나다인데 生闷气 하면은 그냥 혼자서 꽁 해서 막 이게 울적해하고 막 혼자서 속으로 막 이게 그 막 끓는 거 있잖아. 부글부글. 그 生闷气라고 합니다. 平静地告诉自己不值得. 그냥 조용하게 자신에게 말해라. 不值得. 가치가 없다. 이 가치가 없다. 앞에 이제 주체가 뭐냐면은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는 그 일이나 사람이 내가 화낼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平静地告诉自己不值得. 그래서 不在愤怒的时候做决定，人在愤怒的时候智商是零。永远不要拿别人的错误惩罚自己，生命豁达一些，不计较，不生闷气，平静地告诉自己不值得. 네, 이런 문장 오늘 마지막 힐링 문장이었습니다.